이 OLED에서 나오는 빛과 색,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OLED 얘기할 때는 그 LCD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는 이제 별도의 광원에서 만들어진 색깔만 바꿔가는 네. 원리고요. OLED는 스스로 빛을 만드는 디스플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빛이 이제 천연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재를 바꿈으로써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OLED의 응용 분야를 우리가 조명과 디스플레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조명 같은 경우는 햇빛에 가까운 색일수록 우리가 눈이 편합니다. 네. 우리는 그걸 이제 연색성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OLED는 햇빛과 가까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또 이 모든 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강, 초록, 파랑, 즉 3원색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조명으로 쓰던 디스플레이로 쓰던 간에 넓은 스펙트럼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과 혹은 RGB 각각의 빛을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 그 두 가지를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렇다면 빛이 나오지 않는 색, 즉 블랙에 있어서도 검정색에 있어서도 OLED에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상당히 큰 장점이죠. 예. 예를 들면은 LCD에서 검은색을 구현할 때는 광원은 빛을 내고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아서 그 검은색을 만듭니다. 빛을 내는 걸 막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이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치는 네, 것과 네. 같은 원리고요. 근데 OLED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빛 자체를 안 나오게 하는 거죠. OLED가 구현하는 검은색은 밤의 검은 색깔이고, 네. LCD가 구현하는 검은색은 낮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만드는 검은색이니까 아무래도 검은 정도의 차이에서는 OLED가 훨씬 유리하겠죠. OLED의 검은색이 훨씬 더 검은색이다. 그렇죠. 라는 뜻이겠죠. 진정한 블랙을 만들 수 있죠. 색상 구현에 있어 OLED의 우수한 점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즉, OLED는 빛의 파장이나 밝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 다른 자발광 반도체인 LED와 비교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도 OLED와 동일하게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하지만 LED와 같이 무기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발광 소자를 만드는 경우에는 기판 소재와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OLED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로 3호족 화합물 기반의 무기물 LED 소재로 제한되어 있죠. 기판과 그 위에 쌓여가는 방막 소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구현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유기물을 이용하는 OLED에서는 마치 칵테일을 블렌딩하듯 수많은 유기물을 다양하게 합성하고 여기에 첨가물까지 도핑하면서 새로운 발광 소재의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OLED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기 소재의 종류가 많고 이는 만들어지는 빛의 색과 품질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가 색과 밝기를 좀 취향에 맞도록 더욱더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OLED의 장점이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렇고 뭐 식물이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그 햇빛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이제 태고 쪽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치료시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햇빛이 항상 같은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햇빛은 그 아침에 동쪽에 뜨는 해와 그 정오에 그 허공의 가운데에 머무는 해와 지는 해의 스펙트럼이 다 다릅니다. 우린 그걸 이제
색온도라는 이제 그러한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네. OLED를 이용하면은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의 그 변화되는 스펙트럼, 색온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성 조명이라고 하죠. 감성 조명. 예, 인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자유로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는 햇빛에 가까운 빛을 구현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조금 전에 이제 LED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물론 LED도 스스로 빛을 내지만 LED는 그 소재의 제한 때문에 네. 만들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좀 OLED만큼 그 폭넓게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태양의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빛의 스펙트럼을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데서는 이제 OLED가 많이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손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OLED의 빛이 왜곡이나 손실이 적게 우리 눈에 이를 수 있는 시도에는 좀 어떤 시도들이 있을까요? 예, 그걸 좀 말씀드려보죠. 그 OLED는 이제 기판 위에 이렇게 얇은 막들이, 유기막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빛은 그 막들의 가운데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서 만들어진 빛이 이제 위로 올라오든지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광통신이라고 아시겠죠? 그 광섬유. 예. 광섬유를 보면은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광섬유를 따라서 쭉 전달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거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체가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빛이. 근데 OLED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있는 발광층에서 만들어진 빛이 위로 올라오거나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눈에 도달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게 한 7, 80% 가까이가 갇히게 돼요. 결국 그건 다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갇혀있는 그 7, 80%에 해당하는 빛들을 이제 우리 눈 쪽으로 끄집어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광 추출이라고 합니다. 광 빛을 추출이요.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반사라는 것은 이제 빛이 어느 각도 이상으로 입사가 되면은 이제 반사가 되면서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 OLED 소자의 내부나 외부에다가 이렇게 오목볼록한 구조들을 만들어 둬서 그 빛이 이제 표면에 닿는 각도를 줄이거나 늘려서 이제 위로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네. 위로 끄집어 올리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 하나 예를 들 수 있고요. 굴곡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예. 굴곡을 내부에 줄 수도 있고 이제 바깥에 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쨌건 굴곡을 준다는 얘기는 이제 빛이 그 굴곡진 표면과 만날 때 각도가 바뀌는 거니까 빛을 저희가 밖으로 뺄 수가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빛을 공진을 시켜서 마치 우리가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조금씩 흔들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공진이 되면 이게 갑자기 탁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빛을 안에서 몇 번 이렇게 흔들어서 에너지를 갖게 한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가진 빛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네. 예,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미소 공진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빛의 그 입사 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빛을 진동을 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키워서 밖으로 끄집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 갇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빛들을 밖으로 이제 뽑아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갇힌 빛이 외부로 나오더라도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좀 무리해서 좀 끄집어낼 경우에 방향이 그렇죠. 뭐 틀어지거나 아예 색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죠. 무리한 광 추출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는 각도, 즉 시야각이 좁아지는 부작용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나 혹은 화소 간의 색이 교란되는 상호 간섭이 일어납니다. OLED를 조명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화소라는 개념이 없고 빛이 골고루 퍼지는 것이 좋겠지만 디스플레이에서는 화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광 추출과 다음에 시야각, 그다음에 그 화소의 그 색 품질 문제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 세 개를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개발해가는 노력은 지금도 R&D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건 하나의 좋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네.